31번 가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이제 복합상토란 말이 나오고 최시영 동학의 이대교주 창시자 최재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보훈 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흐른바 그 동학농민運동 직전에 있었던 교조 신원운동이죠. 동학을 창시한 최재의 억울함을 풀려는 어떤 종교 합법화 운동이죠. 1892년에서 93년까지 있었고요. 순서는 공삼서보, 충남 공주, 그 다음에 전북 삼내, 서울에서 엎드려서 상소하는 복합상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훈 집회가 1893년에 있었죠. 이때는 정치적인 요구도 있게 됩니다. 척외양 등을 부르짖는. 그 다음에 이제 1894년 가보년부터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되죠. 자, 이거는 1단계가 고부분기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가 1차 분기, 그 다음에 3단계 전주 화약, 4단계 2차 분기가 있죠. 자, 여기 나를 보면은 이제 동학농민군이 이제 분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거짓처럼 패하며 황토현의 진을 쳤다. 황토현 전투. 바로 1차 분기의 대표적인 전투죠. 이때 두 전투 꼭 외워두셔야죠. 먼저 있었던 게 황토현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깨고, 그 다음에 황룡천 전투에서는 중앙 경군을 깨게 됩니다. 자, 고부분기는 이제 이건 전봉주랑 관련되어 있고요. 고부군수 조병갑의 그런 수탈, 조병갑 수탈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수세를 걷는데 그 저수지를 축주를 해요. 그게 바로 만석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전투가 황토니까 요 사이에 쓰는 건 고부분기가 없으니까 정답은 바로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화약을 맺게 돼요. 정부의 수대를 감당하기 힘들고 뒤로는 이제 청나라 군대 원조 요청을 했더니 일본 군대도 들어오니까 정부군과 화약을 맺고요. 여기서 집강소를 설치를 해서 패전 계획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4년 7월 이제 일본군이 돌연 경복궁을 점령하죠.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갑오격도 추진이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항일 구국투쟁을 해서 2차 분기가 있게 됩니다. 이 1차 분기 때는 주로 전라도 지역에 농민군이 연합을 했지만 2차 분기 때는 북접도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호서 지역, 충청도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손병희가 군대를 끌고, 자, 이들이 논산에서 합류를 하고 북상을 하는데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또 일본군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를 하면서 괴멸적 패배를 당하게 되죠. 동학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논산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직길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4단계 쪽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개혁을 추진하기 교정책이 설치되었다. 자, 요거는 전주 화약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 동학교도들이 요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교정책을 설치를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요거 설치된 일주일 후에 일본군이 돌연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또 교정청을 폐지하고 궁극기물처를 설치하면서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전주화약 이후에 왜 2차 분기가 일어나게 됐는가,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주금치에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패배하였다. 이건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그린 것은, 자, 네덜란드, 여기 이제 헤이그가 있죠. 시대병의 통감 2토가 있어요. 한국인 3명이 평화회의 의원대우를 받고자 지력한다.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이 되겠습니다. 1907년 1월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이거에 이제 헤이그 특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서 고종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자신은 이것을 승인한 게 아니다.
무효를 주장했죠.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파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을사조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외교권을 박탈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기 참석이 안 되겠죠, 제대로.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 것이죠. 한국 내정을 좌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결국 고종은 강제 퇴위당하고 일본은 더 강화된 한일 신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고 군대도 현황이 되죠. 자, 그래서 을사조약이 러일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국권 비탈전. 그리고 마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의병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인영 나오고 허위 나오고 그 다음에 각국 영사의 진군의 일을 설명하겠다. 바로 서울 진공작전이죠. 예, 이게 이제 1908년에서 1월에 있었는데, 자, 이건 이제 의병 전쟁에 대해서 항일 의병 전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3단계 의병을 알아야 되죠. 1단계가 을미사병과 관련되어 있는 을미의병. 예. 1895년에서 96년 초. 자, 이때는 원인이 을미사변, 국모가 시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과 또 하나는 단발령, 이 위정척사 계열이죠. 이 을미의병의 의병장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죠. 자, 이때 대표적인 사람은 유인석, 춘천의 이소웅. 유인석은 충북 제천. 그다음에 2단계 의병은 을사의병이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을사조약의 부당함. 예. 자, 이거 뭐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최익현이 밝혔었죠. 대표적인 의병장 최익현, 전북 태인에서. 그 다음에 충남 홍성 쪽에서는 민종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옵니다. 허위가 아니라 저기 신돌서. 뭐 홍금도 장군도 뭐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바로 정미의병인데, 이 정미의병이 바로 앞서 말했던 이제 고종이 해외교특 사건으로 강제 퇴위당하죠. 그 다음에 군대 예산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정미의병은 이제 그 해산된 군인이 합류가 되죠. 조직력과 화력이 더 세지고요. 그래서 스케일이 커지게 됩니다. 바로 13도의 의병을 다 모아서 서울로 단숨에 진격해 나가자.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이 추진이 됐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인영이 총대장이고 허위가 군사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게 되면서 불효는 불충이다라면서 돌연 3년상을 지고 다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위한테 이것을 양도를 했죠. 허위는 이끌고 나왔지만 역부족이었죠. 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정미의병과 관련된 것이죠.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예산. 자, 조선혁명 선언, 1923년 신치후가 의열단을 위해서 준 선언이죠. 이건 의열단하고 관련된 것이죠. 김원봉이 조직한. 이건 이제 무장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 의견과 관련된 것이고, 이만선이 주도하여 영란만인서를 올렸다. 이건 이제 조선 책략에 대한 유포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유생들이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난 거죠. 삼덕 태상회를 통하여 군 자금을 모집하였다. 자, 군 자금을 이제 모집한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그 1910년대 보면 이제 그 박상진, 최기중 등이 이제 주도했던 이제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아마 그거로 예상이 돼요. 저도 뭐 이건 그 어떤 이제 상회를 통해서 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렇지만 막 그게 아닐까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이거는 이제 대한광복회처럼 1910년대 비밀개사 조직인데, 바로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검부가 되겠죠. 예. 예. 임병찬의 독립의검부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이게 성공하기는 힘들겠죠. 비밀리에 차라리 대한항공처럼 하든지. 예.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상소가 작성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게 1896년 2월이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1897년이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죠. 환궁하여 끓어오르는 여론에 부응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97년 드디어 1년 만에 2월에 환궁을 하고, 그해 10월에 드디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고종이.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고 하게 되죠. 바로 그렇다면 1897년 이후 광무개혁과 관련된 뭐 그러한 것 등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뭐 쉽게 대한국 국제가 떠오르겠죠. 이게 이제 1899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그 이전 사건이 될 거예요. 자, 영선사가 파견이 됐다. 개항을 하고 청 일쪽에 견습하러 젊은이들을 보내죠. 그래서 청에는 김윤식을 단장으로 해서 영선사를 파견을 했죠. 주로 무기 공장 견습과 학습을 했죠. 궁극기무초는 이거는 이제 갑오개혁과 관련된 것이고 1차 갑오개혁. 제너럴 셔모노 사건 미 상선, 요 사건이 병인년에 있었죠. 병인년 바로 직전. 나중에 신미양의 원인이 되고요. 조총 상민술 무역장정은 이모군란하고 관련돼 있죠. 이모군란을 청이 진압을 하고 요거를 강요를 해서 엄청나게 특혜를 주는 그러한 무역 장정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가에서 달에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되는 것은,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되는데, 상권을 수호하게 황국중앙총상회가 1898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철시, 시장에서 철수하는 거죠. 뭐 등등 외국상이 물러나라 하면서, 일본의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조지하기 위해서 보안회가 조직이 된 것은 1904년이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 광문사 출신 이 사람들이 금주금연을 통한 국채보상운동, 나라 빚을 갚자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1907년에 있었습니다. 순서는 그냥 주르륵 가나다가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무슨, 자, 주요 간부인 이상재, 정교 등이 러시아의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듣기에 저령대 러시아 사람이 석탄고를 건축하려고 청구한다. 자, 저령도 조차 요구죠. 그러면 따라다니는 단체, 자, 이권소 운동의 아이콘 독립협회가 되겠죠. 자, 독립협회는 모토가 자주국권, 말 그대로 독립자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유민권, 민의 어떤 정치적 참여 이런 걸 강력히 주장하죠. 그 다음에 계몽을 하는 자강개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독립협회에서 시험에 단골 손님이 자유민권과 관련된 것이죠. 참정권과 관련돼서, 자,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그러한 건의문이 담겨져 있는 문서가 있어요. 이게 바로 헌의 6조죠. 1898년 10월에 제출해서 고종이 이제 11월에 승낙을 했는데 바로 뒤통수 치면서 해산시켜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자유민권 관련된 그 집회 토론이 있죠. 만민공동이라든지 또 정부와 또 교섭을 해서 관민공동회 등등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우의 선언으로 결성이 된 것은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좌우합작단체. 자, 정우회는 이제 사회주의 조직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과 이제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신간회가 나오게 된 것이죠. 만세벌을 발행해 민족의식을 고초했다. 이거는 이제 그 천도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동학을 계승한 정통성이 있는. 어린이날을 제정하여 소년운동을 전개했다. 이것도 이제 천도교와 관련된 건데, 천도교 소년회가, 이거는 이제 한일 병합 이후인 1920년대
그래서 방정환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이제 그 소년운동을 전개해 나갔죠. 1920년대에. 다 태극서관.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독립협회는 전형적인 그 자강개혁. 그러니까 자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학교도 설립을 해야 돼. 뭐 이런 교육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산업도 분흥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 쪽에서 바로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신민회 그런 애국계몽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 요건 아니고요. 신민회가 애국계몽 운동 잔치로서 1907년에서 1911년까지 존속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독립협회랑 노선은 비슷해요. 이제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실력 양성을 해야 되는데 교육과 산업. 그래서 학교와 관련돼서는 안창호가 대성학교를, 그 다음에 이승훈이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설립을 하죠. 산업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태극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회사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 5번은 이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37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근대 역사 현장인데 이 좀 청계천나고 서울과 관련된 것이죠. 자, 기기창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이 간행되었다. 자, 근대시설이 1883년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나온 것이 신문과 관련돼서는 박문국 최초의 신문이 한성숭보를 간행했죠. 그 다음에 기기창 근대식 무기 제조, 그 다음에 전환국 근대식 화폐 제조, 백동화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기창 박문국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근대신문은 박문국에서 해야 되고 틀렸고, 그 다음에 박문국터에다가 다에다가는 백동화가 주조했다. 이거는 이제 전환국에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보죠. 제중원. 제중원은 이제 1885년에 이제 그 광해원이라고 해서 미국 선교사 알렌이 근대식 병원을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동년 이게 이제 1월에 설립이 되고 4월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과 관련된 것이죠. 근데 여기는 고종이 황제직이 거있는 장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틀린 거죠. 자, 고종 황제가 즉위식에 거있는 곳은 바로 이제 그 원구단이 되는데 원구단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황구단. 이게 지금 서울 이제 그 광화문로 쪽 이렇게 쭉 가면은 이쪽 부근이 있어요. 뭐 예전에 그 프라자 호텔 있고 뭐 그런 데인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명동으로 좀 들어가기 전 공간 쪽에. 그러니까 수궁의 맞은 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역이 체결했다. 자, 덕수궁이 대한제국의 정궁이죠. 거기서 이 중명전에서 을사늑역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고종이 이제 이를 보는 그런 공간 중에 하나인 것이죠. 대한제국은 이제 고종의 이제 그 전제군주제이기 때문에 그게 도장이 필요하죠. 윽박질러서 이제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운구의 아리랑이 처음 생긴 거 원각사 이렇게 되는데, 원각사라는 것은 1908년 최초로 연극을 공연한 곳이죠. 은세계라는 이인직의 나운구의 아리랑은 그 영화죠. 이거는 극장이어야 돼. 이거는 단성사가 되고 종로 3가 쪽에 있어요. 종로 3가니까 뭐 한 이쯤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그러면 태형에 처한다. 조선 태형령. 이게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의 그런 대표적인 악법이죠. 조선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형벌이죠.
그러니까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 이른바 보통 헌병경찰 통치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920년에 들어서 일제는 보통경찰, 헌병경찰은 군인경찰이라서 부자비하죠. 근데 무늬만 바꾼 것이고 오히려 장비와 수는 더 늘어나겠습니다. 원수부가 설치가 됐다. 이건 이제 광무개혁 고종이 황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거죠. 군권을 강화해서 원수부를 1899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간회가 창립이 되었다. 아까 나왔던 정오의 선언 때도 나왔지만 좌우합작단체 1927년 치안유지법이 적용이 되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적용이 되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천황제를 부인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사회주의자와 일제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다 골고루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제의 아주 좋은 법이죠. 일제한테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다. 자, 이게 이제 1908년에 설립이 되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 교육의 역사인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서 삼국시대 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면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태학, 그다음 중앙에는, 그다음에 지방에는 경당, 장수왕 때, 백제는 뭐 박사 제도가 있었죠. 오경 박사 뭐 등등등등, 오경 박사, 의학 박사 등등. 뭐 그다음에 신라는 이제 신문왕 때 이제 국학이라는 걸 설치를 했었죠. 최고 교육기관을. 그래서 태학, 고구려 태학 되죠. 자, 그다음에 고려 때 와서는 관학인 국자가 못지않게 사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고려 중기 때 대표적인 인물, 지공고 출신 문종 때 유명했던 최충, 이 사람이 세운 전문 강좌, 요즘 뭐 사교육 때문에 난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구제학당이 히트치면서 덩달아서 사학 12도가 날뛰고 관학이 유칭이 되니까 관학진흥책을 이제 숙종부터 인종 때까지 마구마구 펼치죠.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와서는 관학으로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향교인데, 이거는 이제 최고고 이거는 중등 정도 되는데, 조선시대의 교육의 특징은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도 드립니다. 그래서 공간이 따로따로 있는데, 강의 공간은 명륜당, 제사 공간은 이제 대성전이 되죠.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개항 이후 정부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심을 담당할 필요해서 학교를 설치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외국어 통역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1884년 최초로 동문학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관학으로 유경공원,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관리라든지 유경공원을 설치했죠. 자,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 때 교육입국조서가 1895년 2월에 반포가 되면서 관립학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배제학당, 이하학당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학교 설립에 앞장섰다. 그래서 배제학당이 1885년 최초로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이화학당이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서 1886년 다 개신교 쪽에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관립학교가 아니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40번.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조선교육령인데, 자, 핵심은 뭐냐면, 자, 조선교육령이 1차 1911년, 2차 1922년, 3차 1938년, 4차 1943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일제시대 통치와 그 분위기를 이해하면서 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일제가 1910년 되면 무자비한 통치죠. 이때 1차 조선교육령의 특징은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 보통학교가 차별적이에요. 4년이에요. 근데 이제 저항을 맞게 되죠. 그래서 2차 때는 일제가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1922년이 됐는데, 그래서 6년으로 고치고
고등교육을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은 이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뭐가 추진이 되느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규설, 이상재 등이 1922년부터 이제 밀립대학 설립 그 준비회라는 게 있죠. 그 준비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923년에 전국적인 조직 차원에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설립이 돼서 1천만이 1원씩 이렇게 구호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거니까 뭐 3차가 되든 4차가 되든 뭐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뭐 그런데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고 이거의 연장선에서 조선인들도 이제 이제 일본처럼 이제 비슷하게 맞춰가니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밀립대학을 설립하자 뭐 이런 운동이 추진인데 일제는 이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1923년에 경성제약 제국대학 관제를 마련하고 그 이듬해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제 대학이란 말은 안 나고 이제 그 당시 고등교육은 이제 뭐 연희 전문, 보성 전문, 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고등교육이 진행이 됐던 것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서당 규칙, 일제가 만든 뭐 규칙 뭐 이런 거 법령 이거는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예, 서당 이런 거지 일제 그 통제 법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것도 탄압을 하는 것이죠. 1911년 때 있었고요. 28 독립선언 1919년이죠. 조선어 연구에 자,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자, 조선어 연구회가 한글 단체인데 자, 여기 1921년이에요. 예. 보통 이제 조선어 어학회가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를 연도를 뭐 정확하게 외우는 사람은 조금 없었을 텐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연도를 꼭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예, 조선어 연구가 조선어학회로 개칭이 된 것은 1931년이에요. 그래서 뭐 조선학회 요거를 들어본 사람은 그러면 뭐 그 전쯤이면 이것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요런 문제는 이렇게 그 연결성 흐름의 연결성을 볼 땐 이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쓸데없이 많이 제대로 이해하고 외우지 않는다면 요게 낚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선여자교육회 이런 거 뭐 몰라도 돼요. 제가 알기로 아마 192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성단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